밑방향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지수가 굉장히 조정을 받는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받았던 조정은 어느 정도 되돌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속 오르던 상승세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음봉, 만약에 이대로 음봉으로 끝나게 된다면 약간 지수 조정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지수가 조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일단은 추세적으로 약간의 그 위험성이 보였으니까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방이 상한가를 갖고 있는 와중에 오늘 쿠팡의 나스닥 직상장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시아의 아마존,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달 상장 가능이라고 하니 거의 2달도 안 남은 상태겠죠. 쿠팡 같은 경우에 대략 기업 가치를 32조로 보고 있고요. 쿠팡 자체는 43조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30조 정도로 잡아놓고요. 그렇다면 이 재료, 이 테마가 유효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에 우리가 빗성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삼성 출판사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게 가장 위험성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장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래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위험성인데, 그렇다면 지금 쿠팡 관련주들은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상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없을까요? 했을 때 저는 상장 3월달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먼저 예비 심사를 통과한 것도 그렇고요. 또 소프트뱅크와 쿠팡이 이 IPO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자금 회수를 해야 되겠고 쿠팡은 자본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상장을 하려고 하겠고요. 그러한 근거로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3일 전에 나온 뉴스고요. 4조 적자 쿠팡 상장 관전 포인트 3가지라고 해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쿠팡을 2분기에 나스닥 상장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쿠팡을 과거에 쿠팡이 2018년도에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20억 달러, 그러니까 2조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이제 마땅히 투자가 없죠. 그래서 지금 쿠팡이 받은 투자 내용만 해도 거의 한 4조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적자가 4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얘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흑자가 가능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흑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IPO를 시켜서 내가 이렇게 투자한 돈을 빼고 싶고, 또 이 쿠팡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실탄을 받으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IPO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IPO를 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갖다가 좀 메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두 어떤 이해관계자의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이 상장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잡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1분기, 2분기에 상장이 된다면 관련주들 계속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는 동방이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방 그리고 KTH 이런 종목이 상한가인데 KTH는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동방이 워낙 강하게 대장으로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방 같은 경우 쿠팡의 물류전담 운송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계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동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 쿠팡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매매를 하셨겠죠. 또한 시총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대략 이 구간인데, 코로나 이후 아직 2배 반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장에서 이 돈이 몰리게 된다면 동방이 사실상 대장급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가 아닌 종목으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마트와 지어소프트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먼저 보시죠. 이마트 굉장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오늘은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하락도 있겠고요. 또 쿠팡의 상장에 따라서
이마트에 대한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쿠팡의 상장이 이마트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대표 유통업체죠. 그리고 엄청난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쓱배송, 그리고 우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보셨나요? 코스트코랑 똑같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보다 연회비도 없고 훨씬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성장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조 8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낮은 거냐면 자산가치망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죠. 먼저 트레이더스가 잘 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가보셨나요, 트레이더스? 저는 자주 놀러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점점 비축하고 먹고 1인 가구고 이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사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냉동고에다 그냥 처박아 두고서 몇 달치 아니면 뭐 몇 주치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요.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특성상 쌉니다. 싸서 또 이렇게 양극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에 이익이 83%나 급증을 했고요. 이마트 24라고 해서 편의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분기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또 중요한 포인트, 자산 유동화 부분인데요. 이 이마트가 작년에 자산 유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가 뭐냐면 이제 이마트가 리츠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처분 금액이 9,500억이라고 되는데요. 사실 이마트의 지금 시총이 4조 8천억인 것을 본다면 지금 이 처분 금액 9,50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밖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13개를 매각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남은 게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예, 엄청난 그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2020년 9월 30일 날짜인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여기 소유만 보시면 됩니다. 소유 다 소유예요. 다 소유 뭐 청주 뭐 좋은 동네는 다 돼 있어요. 좋은 동네는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고도 트레이더스도 갖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도 다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트레이더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엄청 땅덩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더스가 들어옴으로써 그 동네 땅값도 겁나게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점포들 이것들이 사실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특성상 그 성장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스매치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쓱배송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마트가 그렇게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 쿠팡 같은 애들이 물류 배송에 대해서 혁신적인 로켓 배송 같은 것을 이끌어내서 굉장히 뭐 좋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얘네들 못해서 그런 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11번가를 통해서 쓱닷컴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루한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쿠팡의 상장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쿠팡이 30조입니다. 이마트 5조고요. 자산 가치만 해도 거의 뭐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어소프트를 볼 수 있는데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어떤 이슈입니까? 이것은 바로 새벽 배송 오아시스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오아시스나 새벽 배송, 마켓컬리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뭐 한투파에서 이제 2,100억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어소프트의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지어소프트가 100% 오아시스를 보유한 건 아니지만 오아시스 상장 전 또는 이 쿠팡의 상장 전까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오아시스 상장 추진을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투파가 들어간 건데 한투파가 이제 2,180억 정도의 기업 가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새 이익이 10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또 카카오가 최근에 나온 공시로서 공시가 뉴스에 카카오에서도 이제 배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이제 지어소프트도 이 쿠팡이 상장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동방이 제일 세서 사실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여기로 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마트라든지 지어소프트 뭐 KTH는 그냥 쿠팡 OTT인데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동방은 테마주 대장, 그리고 이마트와 지어소프트는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장중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해봤고요. 장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긴 하지만 이 지수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아도 일단 한번 이렇게 급락봉이 한번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20선을 오늘은 일단 지켰지만 만약에 20선을 깨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코스 P 같은 경우에도 5일선에서 굉장히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불특정한 어떤 뭐 불확실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쉽게 20선까지 빠졌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 최근 이 유입됐던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것들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 구간에 왔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